불사와 사심 없음. 패턴을 보는 눈과 멈출 줄 아는 마음이 만나면 과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 다른 선택. 반복이 멈출 때 시작되는 새로운 관계. (1장) 같은 일이 다시 찾아올 때 그것은 이해의 기회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과거를 비추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기억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예전 감정으로 다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지금 벌어지는 일보다 예전에 겪었던 일이 먼저 떠올라 현재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늘 똑같은 결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44번 키와 24번 키는 다른 질문을 권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다시 열린 걸까?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냈을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44번 키의 에너지는 관계 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패턴을 보여주고 24번 키의 에너지는 그 패턴을 늘 같은 식으로 해석하던 마음의 습관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하면 우리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과거는 짐이 아니라 배경이 되고 지금의 나를 설명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프랙털 라인의 청소란 바로 이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같은 우리지만 그 사이를 흐르는 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2장) 되풀이되는 장면을 보면 알아야 할 것들. 우리 삶에는 이상할 만큼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말이 비슷하고 상황은 다른데 감정은 예전과 똑같이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주제가 있다는 무의식의 호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4번 키의 에너지는 이 반복되는 장면의 결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어디서 엇나가고 어떤 순서로 이야기가 꼬이고 어떤 말투에서 방어가 올라오는지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왜 또 이런 일이 생겨? 라는 짜증이 이 부분에서 반복의 포인트가 벌어지는구나 라는 관찰로 바뀌게 됩니다. 24번 키의 에너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던 해석의 루프를 비춥니다. 역시 또 이렇지. 나는 늘 이런 사람을 만나. 같은 문장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거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과거의 틀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24번 키가 깨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한마디가 되풀이의 구조를 깨트립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과 내가 붙인 의미를 따로 보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과 내가 붙인 의미를 분리해서 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장면 전체가 아니라 그 장면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풀이를 멈춘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이 왜 왔는지를 알아차려서 거기서 배움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복은 벌이 아니라 안내가 됩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상황을 겪어보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3장. 헤어졌는데도 비슷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이유. 우리는 때때로 이번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비슷한 문제로 서 있는 경험을 합니다. 이끌림의 모양은 달랐는데 관계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닫히지 않은 패턴이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44번 키의 에너지는 이끌림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가족, 조상, 집단에게서 관계의 방식의 모양을 물려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맞춰야 버려지지 않는다 같이 아주 오래된 합의가 지금의 선택을 조용히 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안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24번 키의 에너지는 그 위에 올라타 있는 마음속의 설명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역시 또 아니네. 이 사이를 오가던 되감기를 멈추고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옛 패턴을 보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이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관계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끌림을 따라가되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4번 키와 24번 키가 함께 일하면 관계는 배움의 경로가 됩니다. 이 관계가 틀렸다가 아니라 관계가 나에게 뭘 보여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연은 끝나도 그 인연이 주려던 배움은 남습니다. 같은 유형이 찾아와도 이번에는 더 천천히 숨쉬고 더 늦게 판단하고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랙털 라인의 청소가 끌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4장) 말을 바꾼 게 아니라 대화의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관계는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오가기 전에 이미 서로의 태도와 반응이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대답하기 전에 짧은 멈춤,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같이 세부적인 요소들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감정을 바꿉니다. 이런 요소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차갑게 들리고 반대로 이것이 맞으면 서툰 말도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44번 키의 에너지는 이런 대화의 흐름을 세밀하게 읽어냅니다. 지금 내가 말할 때인지 아니면 상대의 말을 기다려야 할 때인지 혹은 잠시 멈추는 게 나을지를 자연스럽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말이 겹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24번 키의 에너지는 대화 속에서 너무 빠르게 판단하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걸까 같은 해석을 서둘러 내리지 않게 해서 상대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히 듣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 이해받지 못한 마음을 말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대화의 긴장은 높아집니다. 44번 키는 이런 긴장을 감지하고 잠시 말을 멈추게 하며 24번 키는 그 시간 동안 생각의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면 같은 말도 훨씬 부드럽게 들리고 서로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란 말과 행동의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 대화의 분위기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큰 말이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듣는 작은 습관입니다. 덜 말하고 더 듣는 연습. 즉각 판단하기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태도. 그것이 쌓이면 오해가 줄고 신뢰가 자랍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말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의 태도와 이해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장 서로의 호흡이 맞으면 설명이 줄어듭니다. 팀워크는 일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한 사람이 멈추면 다른 사람은 불필요하게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리듬이 맞을 때 대화는 막히지 않고 오해나 감정의 쌓임도 줄어듭니다. 44번 키의 에너지는 이런 협업의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누가 먼저 나서야 하고 언제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가 깔끔해지고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듭니다. 24번 키의 에너지는 대화의 깊이를 조정합니다. 말이 꼭 필요한 순간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구분하게 만들어 대화의 밀도를 높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설명이 줄고 서로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팀이 일을 나누는 데는 능숙하지만 속도를 맞추는 데는 서투릅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도 서로의 템포가 다르면 계속 오해가 생기고 그걸 풀기 위해 설명과 해명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44번 키와 24번 키의 방식으로 협업하면 이런 피로가 줄어듭니다. 상대의 말투, 대답의 간격, 결정의 타이밍을 관찰하면서 지금은 기다릴 때다 라는 신호를 읽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회의가 덜 긴장되고 의견이 달라도 정리 속도가 빠르며 결정은 조용하지만 정확합니다. 이것이 44번 키가 관계의 흐름을 정리하고 24번 키가 생각의 속도를 조절할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팀워크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인식하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생기면 설명보다 이해가 앞서고 말보다 신뢰가 길게 남습니다. 6장 과거를 이해하고 오늘을 새로 선택하는 연습. 이 여정의 마지막에는 완벽함이 아니라 명확함이 남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사건이 지금의 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왔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즉,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료가 됩니다. 44번 키의 에너지는 관계 속에서 반복되던 패턴을 보여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말투나 태도가 상대방에게서 방어를 일으켰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라는 막연함이 줄어듭니다. 24번 키는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던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역시 나는 늘 이런 식이야 같은 자기 비판이나 어차피 또 상처받겠지 같은 예측적인 판단이 멈추면 감정이 아닌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힘이 함께 작동할 때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즉시 상처받지 않고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예전처럼 감정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가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결국 우리가 바꾸려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바꾸어야 했던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반복되던 관계의 패턴, 즉 서로가 반응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고치는 대신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바꿔서 관계의 결과를 바꿉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제는 그것을 뒤에 두고 오늘을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그 일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상황을 다르게 다룰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성장은 더 많은 말을 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을 새로운 태도로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의 반응을 바꾸는 것. 그것이 44번과 24번 키가 가르쳐주는 성숙의 연습입니다.